JH그룹에서 곧 중요한 이사회가 열릴 예정이에요. 창업주의 지분과 경영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거예요. 유진의 설명에 태수는 긴장했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이 자신 없이 이루어질 상황이었거든요. 만약 어르신이 나타나지 않으면 민재 씨가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게 될 거예요. 그럼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도 사연한 상자의 뚜껑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이 이야기들이 더 오래, 더 깊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 열어볼까요? 서울 외곽, 낡은 간판들이 세월의 무게를 견디고 있는 재래시장 끝자락에 자리한 경로당. 시장의 소음이 점점 잦아드는 오전 10시, 어김없이 회색 니트 스웨터를 입은 김태수가 나타납니다. 78배 나이에도 허리는 곱고 걸음걸이는 여전히 단단하죠. 그의 발걸음은 매일 같은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이 길을 걸어온 듯한 익숙함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태수의 모습을 보며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있던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곳 사람들에게 태수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태수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했죠. 어서 오세요, 태수 어르신.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어제 바둑 두담한 거 오늘 마저 둬야지요. 짧은 인사를 나누며 태수는 창가 쪽 바둑판 앞으로 향합니다. 그 자리는 언제부턴가 태수만의 자리가 되었죠. 창문 너머로는 시장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상인들, 장을 보러 나온 주민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태수의 자리였습니다. 바둑판 위에는 전날 두다만 바둑알들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흙과 백이 복잡하게 얽힌 모습은 마치 인생의 축소판 같아 보였죠. 태수는 조용히 앉아서 바둑알들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각 돌이 놓인 자리, 그 돌들이 만들어내는 형세,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수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봅니다. 이 수가 좋았나, 저 수가 좋았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태수는 바둑알을 하나하나 집어 올립니다. 그의 손끝은 여전히 섬세하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부터 이 일을 해온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죠. 하지만 가끔씩 그의 눈에는 바둑판 너머의 무언가를 보는 듯한 깊은 시선이 머물곤 했습니다. 흙 먼저 두쇼, 태수 어르신. 바둑 상대인 정희 어르신이 말을 건넵니다. 정희는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로 마을의 모든 소식을 꿰고 있는 분입니다. 누가 언제 이사를 왔고 누구네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까지 모르는 게 없었죠. 하지만 태수에 대해서만큼은 여전히 궁금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몇 년 전 갑자기 이 동네에 나타난 이후로 태수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거든요. 먼저 두어 보시지요, 정희 어르신. 태수의 대답은 언제나 정중하고 간결합니다. 말은 짧지만 표정은 부드럽고 따뜻했죠. 하지만 바둑판 위에서 수를 읽는 그의 눈빛만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과 집중력이 있었거든요. 정희는 그런 태수의 눈빛을 볼 때마다 이상한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이 어르신, 정말 단순한 동네 할아버지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바둑 실력도 상당했고 가끔씩 경제나 사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놀랄 만큼 깊이 있는 견해를 보여주곤 했거든요. 하지만 태수는 그런 정의의 호기심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자신의 정체를 숨겨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태수를 도해지서 망해 내려온 노인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태수는 그런 인상을 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해왔죠. 휴대폰도 없고 은행 일도 직접 보지 않습니다.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모든 일상이 아날로그적이고 소박해 보이도록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관찰력이 좋은 사람들은 가끔씩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계산을 순식간에 해내거나 경제 뉴스에 대해 마치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처럼 예리한 분석을 내놓을 때가 그랬죠. 또한 가끔씩 무의식 중에 나오는 경어나 비즈니스 용어들도 그가 단순한 서민층 출신이 아님을 암시했습니다. 경로당 옆 이발소를 운영하는 한미숙이 종이컵에 따뜻한 커피를 담아 가져옵니다. 미숙은 65의 나이로 이 동네에 온 지 이제 15년이 되었습니다. 자신도 어려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잘 알아챘죠. 처음 태수가 이 동네에 나타났을 때부터 그에게는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어르신. 요즘 일교차가 심해서 몸 관리 잘 하셔야 해요. 미숙이 커피를 건네며 정성스럽게 말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죠. 이 동네 사람들은 서로를 진짜 가족처럼 돌봤습니다. 태수도 그런 미숙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고마워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씨. 덕분에 따뜻하게 하루를 시작하네요. 태수는 고마워하는 미소로 답합니다. 말없이 건네는 그 미소에는 묘한 온기가 있었죠. 미숙은 그런 태수의 미소를 받을 때마다 이 사람에게는 분명 큰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굳이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경로당 한켠에서는 오래된 텔레비전이 아침 뉴스를 틀어주고 있습니다. 화면은 그다지 선명하지 않았지만 소리는 잘 들렸죠.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바둑이나 장기 또는 서로 간의 대화에 집중하고 있어서 뉴스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치 소식이나 연예계 뉴스가 나와도 대부분 무관심했죠. 하지만 태수만큼은 달랐습니다. 특히 경제 관련 소식이나 기업 뉴스가 나올 때면 그의 손이 잠시 멈추고 귀를 기울이곤 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때마다 태수의 표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말이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둑을 두던 태수의 시선이 순간 텔레비전 쪽으로 향했습니다. 화면에서는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하단에는 자막이 흘러가고 있었죠.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JH그룹 창업주 박태수, 실종 20년째. 가족들 여전히 행방 찾고 있어. 자막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손은 바둑알을 집은 채로 공중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순간 사라졌죠. 심장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고 손끝에서는 미세한 떨림이 일어났습니다. 정희가 의아한 표정으로 태수를 바라봅니다. 바둑을 두다가 갑자기 멈춘 상대방의 모습이 이상해 보였거든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가? 정희의 물음에 태수는 화들짝 놀란 듯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바둑알을 내려놓습니다.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동요가 역력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잠시 다른 생각을 했네요. 태수의 대답은 평소와 다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경로당 안의 공기는 묘하게 달라져 있었죠. 아무도 모르게 그 뉴스 자막에 나온 이름이 바로 태수 자신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이 자리에서 태수뿐이었으니까요. 20해 동안 김태수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그였지만 진짜 이름은 박태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한때 대한민국 경제계를 주름잡던 거물의 이름이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그저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는 평범한 노인일 뿐입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말이죠. 그날 오후 경로당의 평온함이 깨졌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젊은 여성 하나가 들어섰거든요.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경로당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죠. 이곳에는 좀처럼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거든요. 최유진이라는 이름의 그 여성은 30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깔끔한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가방에는 법무팀이라고 적힌 명찰이 달려 있었죠. 그녀의 전체적인 모습에서는 도시적이고 세련된 느낌이 물씬 풍겼습니다. 마치 이 동네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만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유진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경로당 안을 둘러보며 어르신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봤죠. 마치 특정한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아가씨? 그의 목소리에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동시에 섞여 있었죠. 이 동네 사람들은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 항상 조심스러웠거든요. 혹시 오래전에 대기업이나 큰 사업을 하셨던 어르신이 계신가요? 유진의 질문에 경로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어르신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이런 질문을 받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실종자 가족의 의뢰를 받아서 찾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유진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말에 어르신들은 더욱 궁금해했죠. 하지만 대부분은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여기는 다들 평범한 서민들이야. 큰 사업이라니 우리가 언제 그런 걸 해봤겠어. 아가씨가 잘못 찾아온 것 같은데? 어르신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눈은 계속해서 태수를 향해 있었죠. 태수는 바둑판을 정리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의 손끝에서는 미세한 떨림이 일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가방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젊은 남자가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사진은 제법 오래된 것 같았지만 인물의 모습은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분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유진이 사진을 들어보이자 어르신들이 몰려와서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 표정 어딘가에는 깊은 고독감도 엿보였습니다. 정희가 사진을 가장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죠. 어디서 본 얼굴 같은데. 정희의 중얼거림에 다른 어르신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기억해내는 사람은 없었죠. 그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태수를 향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늦게 온 사람이니까 혹시 이 사람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죠. 태수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사진은 다름 아닌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거든요. 정확히는 40대 중반 JH그룹을 이끌며 한창 승승장구하던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대한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죠. 처음 봅니다. 태수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바둑알을 집은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그 떨림은 매우 작았지만 유진의 예리한 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태수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오랜 법무 업무 경험으로 사람들의 미묘한 반응을 읽어내는데 능숙했거든요. 태수의 부정적인 대답과는 달리 그의 몸짓에서는 분명히 동요가 감지되었습니다. 정말 처음 보시는 분이 확실한가요? 유진이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죠. 태수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이 여자가 단순한 조사원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네, 확실합니다. 태수의 두 번째 대답도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유진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대신 바둑판에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유진은 그런 태수의 모습에서 더욱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은 박태수라는 분입니다. JH그룹의 창업주였죠. 유진이 추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경로당 안의 어르신들은 그제야 관심을 보였죠. JH그룹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 유명한 회사 말이야? 텔레비전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큰 회사 사장이 왜 사라졌대? 어르신들의 웅성거림 속에서도 태수만은 조용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바둑판에 집중하는 척했죠. 하지만 그의 귓가에는 자신의 심장 뛰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미숙이 이발소에서 나와 경로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성이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무슨 일이세요? 미숙의 질문에 유진이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미숙은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죠.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미숙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도 태수를 바라봤거든요.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평소의 태수라면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했을 텐데 오늘은 유독 조용했거든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미숙이 태수에게 물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평소보다 어색해 보였죠. 괜찮습니다. 그냥 바둑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숙의 눈에는 태수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고 손도 계속 떨리고 있었거든요. 유진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명함을 꺼내서 정희에게 건넸죠. 혹시 나중에라도 이분에 대한 정보가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가족들이 정말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명함에는 김앤장 법무법인 최유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명함을 받아들고는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유진은 마지막으로 태수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죠. 그 순간 유진은 확신했습니다. 이 노인이 자신이 찾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추궁할 수는 없었죠.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유진이 인사를 하고 경로당을 나갔습니다. 그녀가 나간 후에도 경로당 안은 한동안 조용했죠. 모두들 방금 전 일에 대해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태수는 바둑알을 정리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해 동안 숨겨온 정체가 발각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예상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유진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죠. 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평온했던 일상이 곧 끝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경로당 옆 이발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어제의 방문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특히 태수의 반응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의 미묘한 떨림과 회피하는 시선은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신호였거든요. 어서 오세요. 미숙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약간의 경계심이 섞여 있었죠. 어제 경로당에서 일어난 일 때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갑자기 찾아가서 놀라셨을 거예요. 유진이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미숙의 마음을 열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었죠.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그 사진 속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젯밤 내내 그 일에 대해 생각했거든요. 특히 태수의 이상한 반응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일이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유진은 이발소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미숙은 그녀의 머리를 다듬어 주면서 대화를 이어갔죠. 여기 사람들은 상처를 묻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미숙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힘든 과거를 뒤로하고 이곳에 정착한 사람이었거든요. 모두들 각자의 사연이 있으시겠죠. 유진이 공감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미숙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길 기다렸죠. 특히 태수 어르신 같은 경우는 미숙이 말을 멈췄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태수 어르신이 어떤 분이신가요? 유진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좋은 분이세요. 하지만 가끔씩 깊은 슬픔을 감추고 계신 것 같아요. 마치 큰 짐을 혼자 지고 사시는 것처럼요. 그 시각 경로당에서는 태수와 정희가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분위기가 달랐죠. 정희는 계속해서 태수의 표정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 어르신 젊었을 때 아니요? 정희가 드디어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태수는 바둑알을 집은 채로 잠시 멈췄죠. 세상에 닮은 사람 많습니다. 태수의 대답은 여전히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죠. 허나 나는 알겠더라고. 정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모른다고 하는 눈빛이 제일 많이 아는 눈빛이라는 거. 정희의 말에 태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정희의 눈을 속이기는 어려웠거든요. 정희 어르신은 언제나 날카로우시네요. 태수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것을 느꼈죠. 그럼 인정하는 거요? 정희가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여전히 명확한 답변을 피했죠. 인정할 것도 부인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서 바둑이나 두며 살고 싶을 뿐이에요. 태수의 말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이 평온한 일상을 잃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는 결정해야 할 때가 올 거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죠. 그날 저녁 태수는 혼자서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오래된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멈춰섰죠.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어 어떤 번호를 찾았습니다. 20해 전에 적어둔 번호였죠.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억누르며 태수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기계 음성이 들렸죠.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태수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20회라는 시간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던 거죠. 그가 사라진 후 자신과 연결된 모든 것들이 끊어져 버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부스에서 나오는 태수 앞에 갑자기 유진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히 다가온 그녀의 모습에 태수는 놀랐죠. 어르신. 유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태수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또 만나네요. 태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각오를 한 듯한 표정이었죠. 아버지를 찾는 아들이 있습니다.
유진이 직접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태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죠. 하지만 원망이 크더군요. 유진의 추가 설명에 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자신이 키운 장남 박민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20해 전 자신이 사라졌을 때 민재는 22살의 대학생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잃은 그의 심정이 어땠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죠. 그 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관심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신호였죠. JH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민재의 현재 상황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거든요. 차갑게 변했더군요. 사람보다는 숫자를 더 믿는 것 같아요. 유진의 말에 태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사라진 후 아들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딸도 있습니다. 유진이 추가로 말했습니다. 태수의 눈빛이 순간 밝아졌죠. 소연이는 어떤가요? 이번에는 태수가 먼저 이름을 불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착한 아이예요. 하지만 아버지가 없어서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어요. 유진의 설명을 들으며 태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사라진 후 아이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죠. 왜 사라지셨나요? 유진이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태수는 오랫동안 침묵했죠.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 나는 도망쳤습니다. 가족들마저 실망시킬까봐 두려웠거든요. 태수의 고백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더 큰 상처를 남겼군요. 유진의 말에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나타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태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의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20해라는 시간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었거든요. 시도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죠. 유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죠.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와 태수의 회색 스웨터를 흔들었죠. 마침내 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좀 더 시간을 주십시오. 아직 결정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확신이 있었죠. 이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유진은 다시 경로당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자료를 준비해 왔죠. 가방 속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오래된 신문 기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수의 정체를 확실히 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였거든요. 또 오셨네요. 정희가 유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이제 유진의 방문에 익숙해져 있었죠. 하지만 태수만큼은 여전히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 좀 더 보여드릴 것이 있어서요. 유진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가방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번 사진은 전에 보여준 것과는 달랐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JH그룹 본사 건물 기공식 때 찍은 사진입니다. 1998년이었죠. 유진이 설명하며 사진을 어르신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에는 정장을 입은 여러 사람들이 삽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한가운데에는 회장이 서 있었고 주변에는 임직원들과 관계자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유진이 사진의 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끝자리에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서 있었죠. 얼굴이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체격과 전체적인 윤곽이 지금의 태수와
매우 흡사했습니다. 이게 어르신이 아니라고 하시겠어요? 유진이 직접적으로 태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태수는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죠. 그 사진은 자신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JH그룹이 정말로 큰 회사로 성장하기 시작한 시점을 기록한 사진이었거든요. 태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20회 동안 지켜온 침묵을 깨뜨릴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태수의 짧은 인정에 경로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어르신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수를 바라봤죠. 정말이에요, 태수 어르신? 정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는 태수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나는 20회 전 내 손을 잡던 사람들에게서 손을 거두었소. 태수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죠. 배신도 있었고 욕심도 있었고 무엇보다 내 자신에 대한 실망이 있었소. 태수의 고백에 모두들 숨죽여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라지신 거예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도 언제부턴가 경로당에 들어와 있었죠. 도망쳤다고 하는 게 맞겠지요. 모든 것을 잃고 나서 가족들마저 실망시킬까봐 두려웠소. 태수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그 말 속에는 깊은 후회와 자책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기다렸소. 태수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누가 내 손을 다시 잡아줄지를. 유진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그 손 잡아준 사람 있나요? 태수의 얼굴에 잠시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있지. 내 딸 소연이. 느리지만 오래 보는 아이. 태수가 소연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애정이 가득했죠. 소연이는 어떤 아이였나요? 유진이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태수는 잠시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민재는 똑똑하고 야무진 아이였소. 하지만 소연이는 달랐지. 느렸지만 마음이 따뜻했어.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였소. 태수의 설명을 들으며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의 소연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그 아이는 아버지가 사라진 후에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태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오히려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힘들어하고 계실 거라며 걱정했어요. 유진의 말에 태수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20회 동안 참아왔던 그리움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 아이를 너무 아프게 했구나.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로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유진이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소연 씨는 지금도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태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거든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민재는 어떤가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변했어요. 유진이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후 모든 것을 혼자 짊어져야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마음이 딱딱해진 것 같아요. 유진의 설명에 태수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지금의 민재 씨는 사람보다는 숫자를 더 믿어요. 감정보다는 논리를 우선시하죠. 유진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아주 가끔씩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 말에 태수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결정할 때가 온 것 같소. 그의 말에 모든 시선이 태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20회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나요? 태수가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은 길었지만 사랑은 남아있어요. 미숙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다면 이제 용기를 내볼까요? 태수가 드디어 결심을 굳혔습니다. 유진의 얼굴에 희망적인 미소가 떠올랐죠.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태수가 추가로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아이들에게 가겠소. 내 방식으로 내 시간에 맞춰서.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마세요. 유진의 당부에 태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20회 만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였죠. 그날 밤 태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돌아가야 한다는 마음과 여전히 두렵다는 마음이 계속 싸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창문 너머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고 태수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태수는 경로당에서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경제 뉴스에 유독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화면에는 JH그룹의 최근 근황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회사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며 태수의 마음은 복잡했죠. JH그룹, 지배구조 개편 추진, 박민재 대표이사 강력한 리더십 발휘, 뉴스 자막이 흘러가며 민재의 인터뷰 장면이 나왔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입은 민재의 모습은 젊은 시절 태수를 닮아 있었죠.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따뜻함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회사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합리적 판단입니다. 민재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죠.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사람이 아니라 판을 봐야 합니다. 민재의 말을 들으며 태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이렇게 차갑게 변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예전에 민재는 따뜻하고 정이 많은 아이였는데 말이죠. 저 아이가 정말 우리 민재인가? 태수가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정희가 그런 태수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봤죠. 사람은 환경에 따라 변하는 법이요. 아마 많이 힘들었을 거요. 정희의 위로에도 태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사라진 후 아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죄책감이 더욱 커졌거든요. 그 시각 시장 통닭집에서는 소연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일이었죠. 소연은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도 틈틈이 이런 봉사를 해왔습니다. 어르신, 더 드릴까요? 소연이 할머니에게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따뜻함이 담겨 있었죠. 할머니는 고마워하며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아가야. 천사 같은 아이네. 할머니의 말에 소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소연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거든요. 태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딸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일부러 이곳까지 온 것이었죠. 소연의 모습은 어릴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 아이만은 변하지 않았구나. 태수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소연은 자신이 기억하는 그 따뜻한 아이 그대로였거든요.
소연이 봉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태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연은 잠시 멈춰서서 태수를 바라봤죠.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연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태수는 가슴이 뛰는 것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죠. 안녕하세요. 좋은 일 하시는군요. 태수의 말에 소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살아야죠. 소연의 대답을 들으며 태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로 자신이 키운 그 따뜻한 딸이었거든요. 그날 밤 경로당에서는 태수와 정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고 두 사람은 바둑을 두며 조용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오늘 소연이를 봤소. 태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정희는 바둑알을 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어떻던가요? 변하지 않았더군요. 여전히 따뜻한 아이였어요. 태수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나타나야 하지 않겠소?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고개를 저었죠. 아직은 한 수가 남았소. 태수의 말에 정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민재를 봐야겠어요. 직접 만나서 그 아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태수의 결심에 정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그게 좋을까요? 혹시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희의 우려에도 태수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알아야 해요. 내가 돌아갔을 때 그 아이가 나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말이에요. 며칠 후 태수는 JH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20해 전 자신이 세운 건물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회사처럼 느껴졌죠. 건물은 더욱 웅장해졌고 출입하는 직원들의 표정도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태수는 회색 스웨터 차림으로 건물 로비에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태수는 신경 쓰지 않았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약속이 있으신가요? 비서가 태수를 막아섰습니다.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죠. 박민재 대표이사에게 박태수가 왔다고 전해주세요. 비서는 그 이름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박태수는 실종된 창업주의 이름이었거든요. 하지만 앞에 서 있는 노인이 그 사람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죠. 죄송하지만 그냥 전해만 주세요. 태수의 단호한 말에 비서는 어쩔 수 없이 사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민재가 직접 나왔습니다. 그는 태수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죠. 분명히 아버지의 모습이었지만 너무나 늙고 초라해진 모습이었거든요. 정말 아버지인가요? 민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0해 동안 그리워했던 아버지였지만 동시에 원망스러운 존재이기도 했거든요. 민재야. 태수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자 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곧 차갑게 돌아섰죠. 지금 와서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민재의 말투는 존댓말이었지만 냉랭했습니다. 태수는 그런 아들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죠. 미안하다, 민재야. 미안하다는 말로 20해가 해결됩니까? 민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사라진 후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소연이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민재의 말에 태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22살에 갑자기 모든 것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회사도 가족도 모두 제 몫이었어요. 민재의 고백에 태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배웠어요.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오직 실력과 결과만이 믿을 만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민재의 차가운 말에
태수는 자신이 아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깨달았습니다. 민재야, 나는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에게는 더 이상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재의 단호한 거절에 태수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이미 자신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었고 자신의 존재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소연이는? 태수가 마지막 희망을 걸며 물었습니다. 소연이는 아직도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민재의 말에 태수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태수는 말없이 JH그룹 건물을 나왔습니다. 마음은 무겁기만 했죠. 20해라는 시간이 정말로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민재와의 만남 이후 며칠 동안 태수는 경로당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희와 미숙은 걱정이 되어 태수의 작은 원룸을 찾아갔죠. 낡은 계단을 올라가며 두 사람은 태수의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그동안 태수가 이렇게 오랫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적은 없었거든요.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희미한 움직임 소리가 들렸거든요. 마치 누군가가 방 안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 어르신, 괜찮으세요? 미숙이 문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한참 후에야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죠. 평소보다 훨씬 약하고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좀 쉬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희와 미숙은 서로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더 이상 억지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힘드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미숙이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정희도 무거운 발걸음으로 따라 나섰죠. 사흘 후 태수가 다시 경로당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완전히 변해 있었죠. 얼굴은 야위었고 눈빛은 깊은 절망에 잠겨 있었습니다. 평소의 단정한 모습도 사라져 있었고 회색 스웨터마저 구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어르신, 어디 아프셨어요? 정희가 다가와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저으며 바둑판 앞에 천천히 앉았죠. 그의 움직임에서도 평소의 활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생각이 많았어요. 태수의 대답에서 깊은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죠. 대신 조용히 옆에 앉아서 바둑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집중력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술을 읽는 눈빛에서도 혼란스러움이 드러났거든요. 민재를 만나셨군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수는 바둑알을 집은 채로 멈춰 있었죠. 어떻게 하셨나요?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큰 상처를 받으신 것 같던데. 정희의 말에 태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해 만에 만난 아들과의 만남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여실히 드러났거든요. 그날 오후 유진이 경로당을 찾아왔습니다. 태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며칠 사이에 이렇게 많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어르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유진의 물음에 태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이 담겨 있었죠. 민재를 만나고 왔어요. 태수의 간단한 대답에 유진은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안타까웠죠. 어떠셨어요? 그 아이는 더 이상 내가 필요하지 않더군요. 태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실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 의미 자체를 부정당한 것 같은 절망감이 느껴졌거든요.
20해 동안 그 아이 혼자서 모든 것을 해냈어요. 회사도 가족도 내가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그 아이가 대신 해냈습니다. 태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들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섞여 있었죠. 이제 와서 내가 끼어들 자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에요. 유진은 태수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아직 희망이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소연 씨는 다르잖아요. 유진이 희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수의 눈에 잠시 빛이 들어왔죠. 소연 씨는 아직도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직접 확인했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태수가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었거든요. 확실해요. 소연 씨와 여러 번 대화해 봤는데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정말 컸어요. 유진의 확신에 찬 대답에 태수는 잠시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고개를 떨어뜨렸죠. 하지만 내가 나타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요?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었어요. 결정을 미루면 남이 대신 결정합니다. 유진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태수는 그 말의 깊은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죠. 무슨 뜻인가요? JH그룹에서 곧 중요한 이사회가 열릴 예정이에요. 창업주의 지분과 경영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거예요. 유진의 설명에 태수는 긴장했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이 자신 없이 이루어질 상황이었거든요. 만약 어르신이 나타나지 않으면 민재 씨가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게 될 거예요. 그럼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유진의 경고에 태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결정하지 않으면 정말로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하게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날 밤 태수는 혼자서 오랫동안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지난 20해를 되돌아봤죠. 도망쳤던 순간, 후회했던 순간, 그리고 그리웠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변까지 나가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죠. 물소리와 함께 20해 전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낼 것인가? 태수가 혼잣말했습니다. 20해 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라졌던 자신을 떠올렸죠. 그때도 지금처럼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태수는 평소보다 일찍 경로당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죠. 그 가방은 20해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정희가 그 가방을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그 가방은 뭐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정희의 질문에 태수는 가방을 조심스럽게 열어서 내용물을 보여줬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금고, 열쇠, 그리고 몇 장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죠. 모든 것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20해 동안 간직해온 것들이요. 태수가 진중하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담겨 있었죠. JH그룹의 진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들과 비밀 금고의 열쇠, 그리고 가족들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입니다. 정희는 놀란 표정으로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태수의 진짜 정체를 완전히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 정말로, 네, 저는 진짜 박태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했어요. 태수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거나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심이 느껴졌거든요. 이건 사람에게 줄 거요. 태수가 서류들을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진 자에게, 회사를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도구로 만들 수 있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태수의 말에 정희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그의 철학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누구에게 주실 생각이요? 소연이에게요. 그 아이만이 이 회사를 진짜 사람을 위한 회사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태수의 결정에 정희는 크게 감동했습니다. 아들보다 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선택한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민재는 어떻게 할 거요? 정희의 걱정 어린 질문에 태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겠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야죠. 그 순간 유진이 경로당에 들어왔습니다. 태수의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고 놀랐죠. 어제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던 그가 이렇게 확고한 의지를 보이다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어르신,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신 것 같네요. 유진의 예리한 관찰에 태수는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내일 열릴 임시 이사회에 나가기로 마음먹었어요. 태수의 선언에 유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른, 그리고 훨씬 과감한 결정이었거든요. 정말이세요? 준비는 충분히 하셨어요? 바둑판 옆에서 고른 수로 이 회사의 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태수의 말에는 깊은 결의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거든요. 20해 동안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 왔어요. 이제 진짜 박태수로 돌아가서 내가 저질렀던 실수들을 바로잡을 때가 됐습니다.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절망이나 두려움이 없었죠. 대신 단단한 결의와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JH그룹 본사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임시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언론사 기자들이 건물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직원들도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감에 긴장하고 있었죠. 민재는 사장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아버지의 실종 선고와 함께 경영권 승계 절차를 공식화할 예정이었거든요. 20해 동안 사실상 회사를 이끌어왔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미완성 상태였습니다. 대표님, 이사회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비서가 들어와서 보고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죠. 하지만 며칠 전 나타났던 아버지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혹시 정말 오실까? 민재가 혼잣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냉대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있었거든요. 이사회장 앞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가는 가운데 이사들이 하나둘씩 도착했죠.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의 결정이 JH그룹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오전 10시 정각 이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재가 단상에 올라서서 회의를 진행했죠. 오늘 이 자리는 JH그룹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중요한 순간입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창업주 박태수의 실종 20년을 맞아 공식적인 경영권 승계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순간 이사회장 뒤편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죠. 문 사이로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회색 스웨터를 입고 한 손에는 낡은 검은 가방을, 다른 손에는 검은 바둑알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사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기 시작했죠. 민재는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로 아버지가 나타난 것이었거든요. 태수는 천천히 이사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죽여 그를 바라봤죠. 그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눈빛은 예전의 카리스마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나는 JH그룹 창업주 박태수요. 태수의 첫마디에 이사회장이 술렁였습니다. 20년 만에 나타난 창업주의 등장에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20해 동안 사람을 보려고 사라졌소. 태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죠. 그 시간 동안 나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누가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아버지,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아들을 바라보지 않았죠. 대신 이사회장 전체를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태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검은 바둑알을 탁자 위에 놓았죠. 이 바둑알처럼 인생도 한 수 한 수가 중요합니다. 잘못된 수는 바로 잡아야 하고 옳은 수는 계속 이어가야 하죠. 태수의 비유에 이사회장 안의 사람들이 집중했습니다. 나는 JH그룹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지분을 새로운 주인에게 이양하고자 합니다. 태수의 발표에 이사회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민재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죠. 드디어 아버지가 자신에게 경영권을 넘겨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분의 절반은 박소연에게 이양합니다. 태수의 말에 이사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예상하지 못한 발표였거든요. 나머지 절반은 사회환원재단을 설립하여 기부하겠습니다. 태수의 발표에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은 완전히 배제된 결정이었거든요. 왜 저는 제외하시는 겁니까?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수는 그제야 아들을 바라봤죠. 민재는 판을 잘 봤지만 사람을 놓쳤소. 태수의 말에 민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반면 소연은 느렸지만 사람을 얻었소. 태수의 설명에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판단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거든요. 회사는 돈을 버는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하죠. 태수가 이사회장 전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연이만이 이 회사를 진정한 사람 중심의 기업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이사회장 뒤편 문이 열리며 소연이 들어왔습니다. 유진이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죠. 소연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러워했지만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태수는 딸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소연아, 아빠가 늦었구나. 태수의 말에 소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사회장 안에서 울음을 터뜨렸죠. 아빠, 정말 보고 싶었어요. 소연의 고백에 이사회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20년 만에 아버지와 딸의 재회였거든요. 민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서운함, 그리고 묘한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아버지는 정말 돌아오신 건가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돌아왔다, 민재야. 하지만 예전의 아버지는 아니야. 태수의 말에 민재는 당황했습니다. 새로운 아버지로 다시 시작하고 싶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이야. 태수의 진심에 민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20년 동안 품고 있던 원망과 그리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지금 당장은 어려울 거야.
하지만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라고 믿는다. 태수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지만 그의 표정에서 변화가 감지되었죠. 이사회는 태수의 결정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법적 절차는 복잡했지만 창업주의 의지가 분명했기 때문이었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20년 동안 어디에 계셨습니까? 왜 지금 나타나신 건가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지만 태수는 간단하게만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배우러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 배운 것을 실천할 때입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태수와 소연은 조용한 곳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빠, 정말 힘들었어요. 소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소연아. 아빠가 너무 큰 짐을 지워줬구나. 태수의 사과에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함께 있으면 되니까요. 소연의 따뜻한 말에 태수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회사 일은 어떻게 할 거야?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빠가 믿어주시니까 열심히 해볼게요. 소연의 겸손한 대답에 태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저녁 태수는 경로당을 찾았습니다. 정희와 미숙이 기다리고 있었죠. 어떻게 되었소? 정희가 궁금해했습니다. 잘 끝났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입니다. 태수의 대답에 모두들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그가 자신의 길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의 전령인 첫눈이 내리기 시작한 어느 날 경로당의 풍경은 예전과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창가 쪽 바둑판 옆 태수가 항상 앉던 그 자리에는 이제 빈 의자만이 놓여 있었거든요. 의자 위에는 태수가 늘 입던 회색 스웨터가 깔끔하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그 옆 바둑판에는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죠. 액자 안에는 태수의 손글씨로 쓰인 글귀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을 이기는 건 사람이야. 그 글귀는 태수가 20해 동안 깨달은 인생의 진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결국 사람의 마음이 가장 강하다는 것을 말이죠. 정희는 그 의자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태수가 떠난 지 벌써 2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의 존재감이 느껴졌거든요. 마치 잠깐 자리를 비운 것처럼 말이죠. 그 양반 결국 이겼을까 졌을까? 정희가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태수의 인생을 바둑에 비유한 것이었죠. 그때 경로당 문이 열리며 소연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가 든 보온병과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죠. 소연은 이제 일주일에 2번씩 이곳을 찾아와서 어르신들을 돌봤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이곳을 자신도 지키고 싶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소연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보다 훨씬 평온하고 행복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죠. 아버지와의 재회 이후 소연은 마음의 큰 짐을 덜어낸 것 같았습니다. 소연이 왔구나. 오늘도 고생이 많다. 정희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소연은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차를 나누어 드리며 안부를 물었죠. 어르신들, 건강은 어떠세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감기 조심하셔야 해요. 소연의 세심한 배려에 어르신들은 감동했습니다. 정말로 태수의 딸다운 따뜻한 마음씨였거든요. 미숙이 이발소에서 나와 경로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소연을 보자 반가운 미소를 지었죠. 소연이 오늘도 왔네. 정말 아버지 닮았어. 미숙의 말에 소연은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이곳을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저도 이곳이 좋아요. 소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왜 이곳에서 그토록 평온해했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소연은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기부금통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매번 올 때마다 하는 일이었죠.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곳을 후원하고 싶었거든요. 아버지가 하고 싶어 했던 일들을 제가 대신 하고 있어요. 소연이 미숙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JH그룹을 물려받은 후 회사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바꿔나가고 있었거든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데? 미숙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그리고 소외계층 아이들의 교육 지원 같은 일들이요. 소연의 설명을 들으며 어르신들은 감탄했습니다. 정말로 사람을 생각하는 경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원했던 회사의 모습이에요.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 말이에요. 소연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 민재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연의 표정이 잠시 복잡해졌죠. 오빠는 아직 아버지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소연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가끔씩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고요. 소연의 말에서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가족이 완전히 화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민재도 사실은 아버지가 그리웠을 거야. 다만 상처가 너무 깊어서 표현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미숙이 이해심 깊게 말했습니다. 그녀도 어려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민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맞아요. 오빠도 변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직원들에게도 더 따뜻하게 대하고 회사 일도 예전처럼 차갑게 처리하지 않아요. 소연의 말에 모두들 안도했습니다. 태수의 귀환이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거든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죠. 하얀 눈송이들이 경로당 창문에 붙었다가 녹아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첫눈을 참 좋아하셨어요. 소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하셨거든요. 소연의 말에 어르신들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로 첫눈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힘이 있었거든요. 정희가 바둑판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 양반이 마지막에 둔 수가 정말 훌륭했어. 사람을 얻은 거니까. 정희의 말에 소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이기신 거죠? 소연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죠. 당연하지. 사람을 얻었으니 이긴 거야. 그 순간 경로당 문이 열리며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모두들 놀란 표정을 지었죠. 민재가 이곳에 온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오빠? 소연이 놀라며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민재는 어색한 표정으로 경로당 안을 둘러봤죠. 아버지가 그토록 좋아하셨던 곳이 어떤 곳인지 보고 싶었어. 민재의 말에 소연은 감동했습니다. 오빠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민재는 태수가 앉던 빈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액자 속 글귀를 읽었죠. 사람을 이기는 건 사람이야. 민재가 천천히 글귀를 읽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울림이 있었죠. 아버지다운 말씀이네. 민재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에 대해 긍정적인 표현을 한 것이었거든요. 오빠. 소연이 감격스러워하며 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재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돌렸지만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정희가 민재에게 다가왔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고 가셨지. 정희의 말에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민재의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드디어 그도 아버지의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미숙이 따뜻한 차를 민재에게 건넸습니다. 앞으로 자주 오세요. 아버지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미숙의 따뜻한 말에 민재는 고마워했습니다. 그럴게요. 아버지가 사랑했던 이곳을 저도 사랑하고 싶어요. 민재의 말에 소연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가족이 진정으로 화해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창밖의 눈은 더욱 굵어졌습니다.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가고 있었죠. 경로당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정희가 빈 의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빈자리는 빈 게 아니야. 사람 냄새로 가득 차 있어. 정희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과 따뜻함은 여전히 이곳에 남아 있었거든요. 소연이 아버지의 의자에 다가가서 스웨터를 만져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주셔서. 소연의 속삭임에 민재도 다가왔습니다. 남매는 나란히 서서 아버지의 빈 자리를 바라봤죠. 아버지, 이제 이해해요.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민재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창밖의 첫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하얀 눈처럼 이 가족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태수의 빈자리는 더 이상 슬픔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증거이자 희망의 시작이었거든요. 오늘도 사연한 상자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음 상자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릅니다.